손이 시려워 꽁 발이 시려워 꽁 겨울바람 때문에 꽁꽁꽁 손이 꽁꽁꽁 꽁 발이 꽁꽁꽁 이 매서운 겨울 한파가 찾아오면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립니다. 전국에 몰아친 영하권 강추위에 한랭질환 환자가 속출하고 있고 또 내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도 높아졌다는데요. 겨울철 건강관리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을지대병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주말에 친구들 만나러 가는데 흔히 네. 그 귀가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정말 춥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이번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날씨가 더 추워진다고 하는데 그런 네. 만큼 요즘에 응급실에 한랭질환 환자가 늘어났다고요. 네, 뭐 이미 그 행정안전부 중대본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네. 17일 오후 6시 기준으로 그날 하루 발생한 한랭질환자가 6명이라고 나갔어요. 15일 날 하루에는 1명밖에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날씨가 추워지면서 엄청나게 많이 늘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1일부터 17일까지 확인해 본 한랭질환자 수는 48명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네. 또 질병관리청도 응급실 관리 체계를 통해서 한랭질환자를 확인하고 있는데 1일부터 12일까지 확인한 한랭질환자가 39명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14.7%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 네. 이 중에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64.1%를 차지해서 대부분 노인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었고 네. 이들 중에 대부분은 또 저체온증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러고 또 며칠 전에 전북 무주에서 치매를 앓던 80대 어르신이 밖으로 나가셨다가 안타깝게 저체온증으로 숨지는 사고가 또 있었더라고요. 네네. 이렇게 노인분들이 특히 한랭질환에 더 취약한 이유는 뭔가요? 우선 노인들은 이 덥고 춥고에 대해서 별로 불평을 잘 안 하십니다. 네. 말씀을 잘 안 하시고 또 나이가 들면 피부가 좀 처지잖아요. 이렇게 네. 되면서 이 표피 면적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체온 손실이 훨씬 더 빨라지고요. 또 피하지방층이 많이 얇아지죠. 네. 이러면 우리 몸의 온도를 이렇게 막아주는 체온 소실을 막아주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체온의 손실도 많아지고 막을 수 있는 힘도 떨어지기 때문에 노인들이 이런 한랭질환에 더 취약한 겁니다. 그 피부가 늘어나는 게 영향이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네. 근데 한랭질환을 찾아보니까 종류가 좀 이것저것 많더라고요. 네, 정확하게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뭐 잘 아시다시피 동상이라는 예. 거 아시죠? 이거는 그 갑자기 너무 추운 추위가 오면 피부가 얼어서 생기는 질병이고요. 네. 동창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약한 추위, 즉 뭐 너무 심하지 않은 추위에 자주 오랜 시간 동안 노출이 되면 피부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말하고 네. 참호족, 침수족 이런 이제 질병도 있는데 발이나 손이 10도 이하의 습기가 많은 곳에 계속 노출이 되면 이 피부가 물러져 버리는 이런 질병을 말합니다. 또 네. 심부 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지는 저체온증도 있죠. 예. 이 저체온증은 뭐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병들을 통틀어서 한랭질환이라고 합니다. 그 왜 바깥에 좀 추울 때 오래 있으면 발이 살짝 간질간질하면서 네, 그런 네, 걸 네. 느낄 때 흔히들 동상 아닌가 하는데 그거는 동창으로 좀 구분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 뭐 동상은 급격히 추운 추위에 갑자기 노출되면서 피부가 얼었다 녹아서 가려워지는 거거든요. 예. 근데 발은 사실 그렇게 심한 추위에 노출된 경우가 별로 없으니까 네. 이것은 이제 뭐 동창이냐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열흘 전에 제가 그 최고 기온, 최저 기온을 찾아봤더니 네. 오늘이랑 거의 20도 가까이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렇게 네. 열흘 만에 날씨가 급격하게 바뀌면서 변덕도 심하고 좀 이렇게 날씨의 변화폭이 높으면 더 좀 한랭질환에 취약할 수 있고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계속 추우면 사실 옷을 단단히 입고 준비를 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추웠다 더웠다 하면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될지 좀 헛갈리기도 하고 방심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대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고 이런 대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추위에 노출이 되면 이런 한랭 질환이 생기기가 쉽겠죠. 네. 또 이럴 때 이제 수분 섭취도 많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네. 우리 추워지면 금세 얼굴이 뭐 메마르다, 예. 건조하다 이런 느낌 막 드시지 않습니까? 바로 피부에서 수분 이 손실이 많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수분 섭취도 좀 잘 해주는 게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릴 때 뭐 고령의 노인분들이 주로 걸린다고는 했지만 네. 이게 중장년층이라고 안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네. 좀 우리가 무심코 하고 있는 생활 습관들 중에 좀 위험한 게 있을까요? 있죠. 우선 뭐 연말 연시에는 얼마나 회식 장소가 많습니까? 맞습니다. 예, 뭐 안 갈 수도 없고 예. 가면 또 한 잔씩 하시잖아요. 네. 이게 술이 취하면 내가 추운지를 잘 못 느끼는 경우가 꽤 있어요. 열이 나지 않습니까? 바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기억이. 네. 아마 술을 하시는 분들은 금세 느끼실 텐데 그랬다가 금방 추워지는 게 이제 다시 느껴질 수가 있고요. 이러니까 한랭 질환에 노출이 되기가 쉽고 두 번째는 춥다고 이제 준비를 단단히 하고 가세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꽉 끼는 이제 부츠나 또 남자분들도 두꺼운 양말 이런 네. 걸 신고 이제 나가시는데 사실 따뜻한 곳에 있을 때는 이게 필요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신고 나갔으니까 네. 따뜻한 곳에서 땀이 났다가 갑자기 추운 곳으로 나가게 되면 이 땀이 금방 식으면서 얼게 되죠. 네. 그래서 이런 이 너무 두꺼운 양말이나 꽉 끼는 부츠 같은 경우가 쉽게 발에 동상이나 동창 같은 것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럼 말씀해주신 그런 습관들은 좀 피하면서 네. 이제 좀 한랭 질환이 안 걸리도록 노력을 해야 될 텐데 만약에 좀 발생을 했다, 네. 걸렸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뭐 한랭 질환에 노출이 됐다. 그래서 온도가 너무 떨어진 것 같다. 뭐 동상이 생긴 것 같다. 이럴 때는 병원을 빨리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예방이 가장 좋은 그 방법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걸 피하는 것이 가장 좋죠. 그래서 우선은 따뜻한 옷차림을 하는 것이 좋은데 따뜻한 옷차림이라는 것이 막 무조건 잔뜩 끼어 입는 것이 아니라 네. 얇은 옷을 한 두세 겹 끼어 입는 것이 두꺼운 옷 하나 입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이런 것을 좀 잘 하시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 만성 질환자들 또 기저 질환자들은 이런 추운 자리는 좀 피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네. 또 추위가 가장 많이 느껴지는 곳이 어디냐 하면 목 부위와 머리 그다음에 손발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위를 잘 좀 감싸셔야 돼요. 목도리를 하시고 또 연세가 드신 분들은 모자를 잘 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너무 추울 때는 장갑이라든지 뭐 발토시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겨울철에 한랭 질환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심장이나 뇌혈관 질환도 많이 발생한다 이런 뉴스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주변에서 좀 추워지면은 급격하게 뭐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다 이런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뇌졸중은 평균 5분에 1명이 생긴다고 하고 5분에 1명이요? 네. 이 뇌졸중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람은 20분에 1명꼴로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예. 이 뇌졸중은 사실 이 뇌경색과 뇌출혈을 합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이 뇌경색과 뇌출혈은 다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혈관이 수축하면서 기저질환으로 고혈압,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이 뇌경색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 추운 날씨를 더 조심하시고 따뜻하게 잘 만드셔야 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뇌졸중 예방을 위해서는 혈관 건강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분 소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서 혈액 속에서도 수분이 소실이 되고 그러면서 혈액이 좀 더 끈끈한 상태, 즉, 뭐라고 그러죠? 점도가 높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이 생기면서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금방 혈관이 막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수분 섭취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온도를 잘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뇌졸중 환자의 약 60-70%는 이미 고혈압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 고혈압 환자가 뇌졸중이 일어날 확률은 일반인에 비해서 4배에서 5배가 높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분들은 좀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뇌졸중이
아침 저녁으로 좀 일교차가 큰 날에 영향을 준다. 뭐 이것도 네.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이 온도가 이제 충분히 따뜻할 때는 혈관도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고 혈압도 잘 조절이 될 수 있는데 네. 추워지면서 이렇게 수분도 좀 날아가게 되고 그다음에 혈관도 수축하게 되면서 혈압이 더 많이 올라가고 네. 또 혈전이 잘 생기기 쉬운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뇌졸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온도차가 많이 날 경우에 더더욱이 몸을 따뜻하게 하는 기능도 자꾸 떨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방심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더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몸을 항상 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 그럼 방금 말씀해 주신 그 방심하기 쉬운 겨울철 상황이 있다면 어떤 때가 있을까요? 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고혈압 있으신 분들, 네.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아침 새벽에 신문 주우러 이렇게 나가시거나 네. 또 예전에는 화장실이 또 밖에 있는 경우가 꽤 있었잖아요. 예. 이렇게 밖에 나가실 때 따뜻한 데 있다가 갑자기 차가운 데로 나가실 때 혈관이 갑자기 수축하면서 혈압이 올라가서 생기기가 쉽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어려운 때는 이렇게 따뜻한 곳에 있다가 추운 곳으로 바로 나가시면서 추위에 접하는 이런 경우가 가장 위험합니다. 네. 그래서 밖에 나가실 때는 항상 몸을 잘 감싸시고 모자, 네. 목도리, 뭐 손 장갑, 뭐 발토시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급격한 온도 변화에 주의를 좀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뇌졸중이 미리 위험 증상을 좀 우리 몸에서 알아챌 수 있는 신호가 따로 있나요? 사실은 뭐 미리 올 것이다를 예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제일 좋겠는데 그런 방법은 또 없으니까 맞습니다. 말이죠. 네. 그래서 증상이 나타나자마자 빨리 확인해서 응급실을 가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걸 알아채는 기본이 FAST라는 거예요. FAST를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FAST의 F는 face입니다. 예. 얼굴 마비가 살짝 오거나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거나 이런 상황. 턱마비가 오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그다음에 A는 암이에요. 암. 팔입니다. 팔에 마비가 오거나 또는 증상이 뭐 쩌릿쩌릿한 느낌이 온다든지 그다음에 네. S는 스피치입니다. 말이 어눌해져. 혀가 잘 안 돌아가고 내가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이 잘 안 나오거나 또 마지막에 이제 T는 타임인데요. 네. 골든 타임이 4시간 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바로 119에 신고해서 네. 응급실로 바로 달려가셔야 합니다. 파스트를 반드시 기억하셔서 네. 얼굴과 그다음에 팔과 또 말이 어눌해지시면 네. 금세 응급실로 가셔야 한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파스트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뇌 관련 질환이 무서운 게 갑자기 찾아와서 빠른 시간 안에 급속도로 악화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좀 그런 심폐소생술 CPR 배워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요즘에는 뭐 직장인들은 거의 다 배우시는 것 같고 네. 직장이 아니고 이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게 이걸 보시는 것 같아요. 또 예. 학생분들은 학교에서도 많이 교육이 되는 것 같거든요. 이 심폐소생술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주변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네. 도와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예. 한 번쯤 관심을 가지시고 좀 배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인터넷에 이 심폐소생술 교육장 이렇게 치시면 아마 금세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관심 가지시고 한 번쯤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서 뭐 한랭 질환 예방법 또 다른 뭐 뇌졸중 이런 예방법들을 들어봤는데 이 끝으로 겨울철 건강관리 요약본으로 이렇게 해라 한번 네. 조언해 주신다면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체온 조절입니다. 네. 그래서 너무 추운 곳에 갑자기 나가시는 거 이거 삼가셔야 되고 또 너무 날씨가 추울 때는 외출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고요. 나가실 때는 목도리, 모자, 손 장갑, 발토시 이런 걸 잘 이용하시면 좋겠고 네. 또 이럴 때 수분 부족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수분 자주 보충하시고 네. 충분한 수면과 충분한 휴식을 잘 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급작스럽게 운동하시는 거 아주 좋지 않거든요. 이 추울 때는 실내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 네. 조금 자제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을지대병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